알게 된 경위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암이었던 거죠. 사실 개인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한다는 게 상담 받는 데만 한 1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유방암 수술 때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방암 이기 환우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어떻게 수술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만으로 30살입니다. 원래 20대 내내 아픈 적이 거의 없었고 입원하는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뼈가 골절되거나 아니면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요. 그 흔한 사랑니도 반듯하게 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뭐 병원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방암 쪽에서는 거의 없었고 뭐 심장질환이나 뭐 심혈관계 이런 데에서는 좀 있긴 해도 저한테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어서 수술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뭐 의사들도 그거를 딱 잘라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기는 채식하고 술도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뭐 이렇게 걸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경우로 보면 저는 유방 걸리기 한 2, 3개월 전에 하던 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배워가야 하는 입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의 매일 한 새벽 2시 정도에 자서 또 아침 7시나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과다하다 보니까 야식을 좀 많이 먹었고요. 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술을 막 과다하게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아마도 스트레스와 뭐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를 느꼈던 게, 이제 판정을 받고 나서,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감다가 보는데 원형 탈모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름의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 알게 된 경위는 일단 왼쪽 가슴에 제가 암이 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만져지는 멍울 같은 게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오른쪽하고 왼쪽이 비슷하다 느꼈다 보니까 원래 이제 생리주간에는 이러기도 하다 보니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이었죠, 사실. 그래서 되게 딱딱하고 누가 봐도 이건 뭐가 안에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미루고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자주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만져진다면 이게 왜 만져지는 거지?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시고 바로 병원에 가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 후회하는 건 건강검진 할 때마다 그 유방 엑스레이 검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안 했던 게 정말 후회가 되고, 뭐 미리 했었어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기에 연기나 일기에 발견해서 수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쪽에 다옥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왼쪽은 누가 봐도 엄청 크고, 초음파상으로 5cm가 넘어 보인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조직 검사를 맡기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혹이 4개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을 떼다가 조직 검사 해보자 해서 맘모톰을 했습니다. 통증은 어 진짜 아팠어요. 왜냐면 이게 그 맘모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들어가는 게 다 느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힘을 주시는 것도 느껴지고 내 가슴 안에 어떤 조직이 지금 뚫리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와 이게 진단 받은 것도 너무 서러운데 이런 검사도 해야 된다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 30 먹고 이렇게 병원에서 대성통곡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울고 그래서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로 죽지 않으니까 울지 마라. 뭐 힘내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맘모톰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유튜브 보면은 되게 여러 번 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른쪽 맘모톰 검사 해봐서 조직 검사 결과 보니 오른쪽은 양성이었고 왼쪽이 이제 치명성 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CT 찍고 해서 전이가 일단 전신에 없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요. 수술은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는데, 제가 살고 있던 그 도시는 그래도 유방암 쪽으로는 되게 권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초지는 또 이게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명하다고 하는 뭐 검색하면 나올 법한 유방외과로 먼저 갔어요. 어쨌든 진단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겠지 싶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암이라고 나오고. 근데 그 원장님이 그래도 실력이 있으신지 암 수술까지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사실 개인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한다는 게 저도 지식이 없던 저도 굉장히 두려웠던 일인데 그래도 그 원장님이 진단하시는 모든 것들이 딱딱 떨어졌고 예상하시던 범주 안에서 계속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종합병원 갔더니 상담 받는 데만 한 1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걸려서 수술을 하거나 상담을 받기에는 지금 제가 너무 암 사이즈가 커져 있다고 진단받은 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제 암이 피부랑 매우 이제 가까이 있었어요. 거의 틈이 없지만 조금 벌어지는 정도로 있어서 원장님께서 이거는 아마 위쪽 가슴 상단에 암이 있지만 뿌리는 아래쪽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절제를 했고요. 바로 보건술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전신 마취를 하고 있었고 수술 때는 마취돼 있으니까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떼놓고 나니까 4.5cm 정도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약품 처리를 하면 좀 줄어든대요. 암 크기가. 그래서 조직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4.5cm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림프 전이는 한 8개 정도 떼봤는데, 1개 정도 돼 있다라고 해서 2기 말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2박 3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제가 11시에 수술을 해서 아마 7시 넘어서, 8시 넘어서 나왔었기 때문에 되게 그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계속 졸린데 옆에 사람한테 깨워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되게 아프고 또 역겹고 구역질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아요. 얼굴이 땡땡 붓고 손발도 부었는데 계속 쉬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졌고 진통제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속이 진짜 많이 울렁거렸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그냥 주스 이런 것만 마실 수 있어서 그런 것만 마셨던 것 같고 그때 그 꼼짝하지를 못하거든요. 유방암 수술을 하면은 막 이게 붕대로 칭칭 감아 놓다 보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서 계속 누워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옆에서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꽤 수월하게 또 안정적으로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별로 추천하시지 않더라고요. 요양병원 가면 수술 부위 그 소독도 좀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갈 필요가 있냐 해서 저도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냥 가지 않았고요. 집에서 어머니가 소독해 주시면서 케어했고 아주 잘 되었다고 원장님도 아주 수술이 잘 됐고 관리도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케모포트를 심잖아요. 원래 이제 이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혈관으로 할 때는 혈관이 녹아버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쪽 반대쪽에 그 목 쪽에 있는 정맥에다가 주사를 그 바늘이 들어가게 해서 이쪽 아래에 케모포트를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케모포트라는 게 저희 원장님이 2년 정도 유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재발이 가장 많이 일어나니 2년 동안 몸에 심어놔라 이런 취지셨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무슨 기계가 내 몸속에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되게 무섭고 떨리고 이랬었는데요. 케모포트 막상 심고 나니까 지금은 좀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1박 2일 입원해서 바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제가 유방암 수술했던 날짜로부터 바로 그 다음 2주 있다가 이제 케모포트를 심었거든요. 회복이 좀 되고 나서. 케모포트 심을 때는 원래는 다른 분들은 되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참 많이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고, 의료진 분들이 서로 대화하거나 원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계속 여기 아프세요? 뭐 아프면 말하세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요. 이렇게 하면 바로 마취 주사 놔주시고 이렇게 하셨고 제 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그 기구가 몸 안에 들어올 때 되게 이상하고 그걸 또 꿰매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피부가 제가 두꺼워서 잘 안 꿰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지지고 막 피 안 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통증이 막 엄청 심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음, 그냥 좀 따끔거리는 정도? 기분 나쁜 정도? 마취주사 놓을 때 짜증나는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고, 무서웠던 거는 이제 그 지지는 거. 네, 피 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살을 누가 지진다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무서우실까 봐. 할만합니다. 네.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직 항암을 기다리고 있지만,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하고, 또 의료진 분들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치를 해주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캐모포트를 신고 나서는 그냥 소독만 더 잘 해주면 됐었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고개를 잘 가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일어나면서 힘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거가 엄청 어렵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이상 일어나기 좀 어려웠어요. 이건 유방암 수술 때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엄청 괜찮아진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렇게 이쪽 팔을 들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수술과 그리고 케모포트 심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병을 이겨나가는 과정이라서 뭐 많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못 드리지만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장 힘들었던 건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큰 병을 내가 겪게 되었을까? 다른 아이들도 다 똑같이, 제 친구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이게 되게 슬프고 또 엄청 놀라고 막막하고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겪고 있는 병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치료되는 과정도 탄탄한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문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누가 막 교통사고처럼 일어나는 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했으면 뭐 치료해야죠. 그쵸? 그리고 이런 일을 담담하게 겪고 또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인생에서는 또 큰 제게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항암이 기다리고 있지만, 네, 유방암 환우분들 다들 힘냈으면 좋겠고, 음, 우리 다 진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치료 힘내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